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홍석현 얘기부터 갈까? 홍석현 주미대사. 주미대사 아니잖아. 아 주미특사. 데미특사의 주미특사? 상설 특사야? 그 다음에 이제 특보로 임명된 자기는 떨떠름한 답변을 했다는데 아무튼 보고는 받았구만. 특사단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어제 받은 건가? 어제 들어왔죠. 어제 왔다고? 대미 특사단이 이 얘기를 했다네. 영유아 영양 공급, 의료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는 북핵 문제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거에 대해서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상하 의원들이 우리의 주장에 이해를 한다며 공감했다. 아 미국의 이번 이제 그 홍 특사단의 기본 미국 측 반응은 이해한다는 거군요. 그래. 사드도 그렇고. 사드도 이해한다. I understand. 알고 있단가? 이해한다. 이해한다. 아 너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런 거죠. 저걸 얘기했네.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들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계획 등 북한에 자금이 유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네.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뭐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네요. 개성공단 안 돼. 금강산 관광 재개 안 돼. 이거 당장 하자는 건데 우리가 입장은. 그죠.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인도적 지원만 이해를 해주는 거지. 이해한다 해놓고 그건 안 돼 하는 거. 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한다라고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들리네. 그러니까 딱 가이드라인인 거잖아요. 인도적 지원은 봐주고 개성공단은 안 돼. 가이드라인 그렇게 해준 그럼 거. 거래를 하지 말고 그냥 주면은 이해한다는 거네. 그렇지. 아니지. 돈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현물은 된다. 돈은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은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유아 사업 뭐 이런 영양공급,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하면 되는 거야 다. 그럼 개성공단도 인도적 개성공단 이렇게 하면 돼. 개성공단의 인도적 재개. 돈을 인도하는 거. 물건 인도하고. 금강산 인도적 관광. 전공법으로 가야지 우리는. 아니 뭔데 지네들이 만약 개성공단, 금강산 하라 마라 뭐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저기들이 쳐줄 게 아니죠. 우리가 판단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급에 원래 이제 짱이 있어요. 짱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이해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떡볶이 먹어도 돼? 그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짬뽕도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완전 열받아. 기분 나쁘네. 아니 그래서 그걸 하고 싶더라고.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유엔 안보리 유엔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 이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니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게 한 번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는 거냐고. 유엔 안보 결의에도 남북 뭐 하여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잖냐. 그래서 이걸 한번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냐 이런 거. 그렇지. 이게 대선 기간에도 사실 논란은 좀 있었잖아요. TV 토론에서 누가 그랬지? 홍준표가 그랬나? 아무튼 어떤 후보가 물어봤어요. 문재인 후보한테. 개성공단 그거 유엔 안보리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핵 회담이 잘 돼가지고 이 제재 문제가 이제 풀리는 그것과 결합해서 한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확실하게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유엔 사무총장 앞에 앞으로 해가지고 이 결의가 결국은 대화로 한 번 더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그러면 남북 경협이나 남북 교류가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 번 더 긴장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건데 이게 안보리 위반이냐? 답을 하시오. 이거 한번 던져보자는 거지. 누가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 봐야지.
아니 뭐 이메일 유엔 사무총장 이메일 주소가 있나? 아니 그냥 유엔에다가 뭐 넣으면 되잖아요. 의견서를. 그렇지. 네. 주권방송 이름으로. 되지. 해봅시다. 유엔이 어디 있지? 유엔 워싱턴, 뉴욕. 뉴욕에 있나? 뉴욕. 뉴욕 본부가 있지.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 동포분들 통해 가지고 넣어도 되지. 유엔 사무총장 출근길에 호주머니에 싹 편지를. 테러 방식이고 하지 말고 정공식적으로 그걸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세계 여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쨌든 그지?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 나왔었냐면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근거가 뭐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기업의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로 사용됐다.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근거였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제 반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이해찬 의원도 얘기하고 뭐 다 네. 했지.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아니 그거를 정부가 그 정보 자체는 정부가 이 핵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라는 그 정보 자체는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이 이명박근혜까지. 네. 그럼 개성공단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 이명박근혜가 지금 다 국제법은 아니죠. 유엔 안보리 결의 결의니까. 위반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건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입증을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미국한테 허락받을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여론에 우리가 좀 호소를 해보자는 거지. 유럽이나 여타의 나라를 또 이 문제를 잘 몰라.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미사일 쐈네? 그럼 결의, 제재 결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남북이 어쨌든 이 문제를 뭐 저기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라는 그 노력이고 그것 차원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 여론을 우리가 확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방식으로 뭐 공개 서한을 보내든 유엔 사무총장한테 그래요. 각국에 보내든 뭐 하여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 자체는 북한이 수출하는 물품 중에 뭐는 수입하면 안 되고 북한에 수출할 때도 뭐는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성공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자금이 유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 북한이 사실 대외 경제 교류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중국에 편중돼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눈치도 안 보잖아요. 그렇지. 보고서도 안 내고. 보고서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게 우리가 저기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판단하면 그만인 거죠.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설명을 해야지 이게 한반도 긴장 고조를 좀 낮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우리 적폐들이 지금 같이 또 입장을 냈네. 적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바른정당도 바른정당. 참가를 했어 여기에 적폐에. 자, 뭐라고 한 건데요? 남북 민간 교류 검토는 시기상조다. 이게 언제냐면 20 며칠 날이야 지금 22일 날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남북 교류 검토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지. 미사일 도발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둘의 국민의당 입장이고요. 얘기는 국민의당은 지금 환영하는 입장 같던데. 네.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고. 야 이거까지 얘기했어. 이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감행해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를 앞세워 대북 교류 재개에 운을 띄운 것은 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했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햇볕 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남북대화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남북대화 안 하고 그래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냥 맞자는 거예요. 뭐. 사드를 빨리 설치하고 사드 택도 없는 사드 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뭐 예전에 저기 북한이 햇볕 정책은 남쪽이 생각하는 환상이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거 굉장히 비판했지. 네. 되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옷을 벗기네 마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니까 네.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네. 왠지 그런 방식의 햇볕 정책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살이다. 아니 그거는 저기 이미 저기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북에서 이해한다 했어. 이해한다. 네.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는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는 폐기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네, 북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포용 정책으로 명칭을 맞아.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전인 정부가 햇볕 정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그냥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고. 대북 포용 정책, 뭐 포용이든 하여튼 뭐 하야 협력이든. 근데 이게 그래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화 안 하고 그럼 뭘로 미사일을 막을 거냐? 사드로. 아니 근데 미사일도 미국에 쏜 거고 우리한테 쏜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그건 트럼프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저기 미국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 그 박근혜 재판할 때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그렇지. 그 아저씨들 진짜 왜 또 성조기를 흔들고 이제 한 100명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뭐 100명. 몇만 단위라고 주장하다가. 아니 그래서 이게 얘네들 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폭락했잖아. 네. 대선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 이상 올라갔잖아요. 87% 가까이 되는데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확 떨어졌더라고. 근데 왜 아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80%를 넘어가는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50%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지지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당에 대한 지지는 원래. 그래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그 정도 올라간 건 정말 기적적인 거지. 그죠. 그 민주당이 50%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네. 뭐든 다 할 수 있겠네 국회에서 여론 따라서. 그래서 이 여기가 어쨌든 끝까지 저항을 할 거라는 거야. 네. 적폐 분산들이. 이게 적폐들이 저항하는 게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 막 줄사표 내고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저항인 거잖아요. 검찰이 사표 다 내고 있냐? 검사들 지금 막 줄사표 내고 있어요. 검사 개개인이.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되게 좋은 거죠. 좋네. 수리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 업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수혈해야 된다고? 아니 검찰로. 변호사 업계가 경찰들이 변호사로 다 올 거 아니에요. 전직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해버리면 기존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민변은 빨리 검찰로 가야겠네 그러면. 근데 검사로 가면 돼? 검찰청에서. 검사가 변호사 하다가 검사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특검이면 모르겠는데. 그런가? 예. 그건 뭐 사법연수원 다시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문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업계가 비상이 걸릴 정도로 지금 검찰들이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번에 그게 저항입니까? 저항이죠. 아니 사표 내면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검찰 윤석열 지검장 세우고 민정수석 조국 세우고 이거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이 분단 적폐 세력들 그들이 반격을 가하는 코드로 뭘 했냐면 대북 송금 이거를 물고 늘어졌잖아요. 송금 특검. 그러니까 이거 미국발이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 맞아. 미국이 먼저 소스를 던져주면 그걸로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대우를 형성해서 계속 들이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미의회 조사국 레리 릭시라고 하는 조사관인지 조사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주도하에 그 대북 송금 보고서를 냈지. 의회에다가. 그 의회에다가 낸 게 대북 송금 사건의 발단이 됐고 그 자료를 가지고 특종이랍시고 첫 특종을 낸 데가 오마이뉴스. 누구?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네. 아니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잖아요. 10몇 년 됐지. 15년 정도 4년 전 얘기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은 거지. 와, 대단한데? 대단하십니다.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외워. 아니 미국에서 자료를 던지고 그거를 진보 언론이 받아 모은 거라고. 그러면서 공격의 빌미가 됐고. 그래서 남북 관계는 개판이 됐고. 진보 진영에서도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약간 왔다 갔다 했잖아. 이게 진짜냐 뭐. 끽소리 못했죠. 그렇지. 아니 그래서 그런 형태의 반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를테면 미국에서 소스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그 소스를 물어서 그거 괜찮겠다. 괜찮은 게 아니라 저기랑 비슷한 우려스럽다. 거는 그러니까 뭐 NLL 논란 그런 거 그럴 수 그런 있죠. 비슷한 자료가 탁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거. 프레임을 자기가 불리한 프레임에서 이제 유리한 프레임을 전환해 가지고 공세를 펼치는. 근데 그것을 터트려 나가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은 이를테면 진보 언론이라고 이야기되는 데나 아니면 조중동은 빼고. 그렇지. 네. 조중동이 그런 뭐 걸 원래 떠드는 애들이니까. 없고. 이를테면 뭐 중간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경향신문 한경호 이른바 한경호 이런 데서 딱 특종으로 딱 내. 그러면 이 영향력이 그럼 이제 진보 세력들이 먼저 끽소리 못하죠. 저 뭐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그럼 우리는 또 달빛 기사단 달빛 기사들이 크로스 해가지고 전면제를 선언하고 이제 예. 그래서 제일 바바인 게 한국 사회 진보 지식인,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게 이 대북 관계, 대북 그렇죠. 정책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딱 나오면은 다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가장 취약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아.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촛불 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면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더라도 그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가스 그것도 별반 한국 정치권에 영향 미친 관심이 없더라고 도대체.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야 진짜 큰일 아니냐 사실이면 이렇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야 혹시 이거 선거에 영향 미치면 큰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북한 관련한 소식이 전국 전환의 빌미가 된다 하더라도 야 이거 문재인의 개혁에 제동이 걸리면 큰일 아니냐 오히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보수 적폐 세력들이 반드시 반격을 할 텐데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저희 그 지난 정권 정말 헬조선 시절에 지금도 뭐 그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죠. 헬조선 시절에 왜 그 박근혜 정권의 이런 이제 선거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먼저 터뜨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성, 그 시나리오 이런 거 시나리오도 막 까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적폐의 반격을 우리가 좀 먼저 터뜨릴 필요가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그거 몇 가지 시나리오 얘기했잖아. 하나도 안 맞았던 그 시나리오들. 안 맞은 게 아니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 거였고 쟤네들이 김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작전. 그렇죠. 그게 필요하겠네. 얘네들이 지금 적폐들의 반격 시나리오 뭐 이런 거. 그죠. 적폐 반격 해야 시나리오. 되겠네. 김 빠지게 만들기.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지금 이걸로 지금 반격의 꿈을 꾸려고 하고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반북, 친미 이런 걸로. 그래서 평화통일 무슨 단체 이런데 6.15 남측이나 뭐 이런 단체, 진보 단체 이런 데서 얘네들 앞에 찾아가야지. 항의 집회하고 규탄 성명 낭독하고 항해산 전달하고 필요할 것 같아. 어쨌든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놈만 패자. 오히려 더 나가서 아주 골 때리게 저 사람들 머리 아프게 6.15 남측위원회 함께 하자라고 참여 제안? 참여 제안을 해버리면 그 이 사람들 아주 애매해질 거 아니에요. 거부하자고 하니 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도장을 사인을 해버리면 앞으로 반북 모락색동에 전혀 못 나설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기 뭐 얘기하면 뭐 이거 다 잘라버려 어떻게? 자유한국당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러지. 자유한국당 예. 예의 주시하고 여기 앞에서 주로 집회를 많이 해야겠다 싶습니다. 아, 그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집회, 뭐 시위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정부를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을 상대로. 그죠. 야당을 상대로는 그런 거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여당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거. 야당을 상대로. 그러니까 DJ 초반에 상당히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혼란을 겪었죠. 누구를 상대로 투쟁해야 되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DJ 덕분에 이제 그 일찍 출소를 해가지고 딱 나와. 사면 받았니? 사실상의 사면이죠 이건. 6.15 선언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거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잔영 면제. 아니 재판 끝나기 전이었어요. 분위기가 그 동안에는 계속 김대중 정부를 막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6.15 선언이 나오니까 이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구호도 바꿔야 되고.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분단 독재 김대중 막 이러다가 막 사람들한테 지탄 받고 너 뭐냐 어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이제 적폐가 어딘지 사실 이제 이건 확실한 거니까 정확하게 주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자 한국당 하나만 펴자고. 달빛 기사단과 함께.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태권도 선수단이 내려온다네. 무주에 6월 말에 태권도 선수단이 국제 태권도 연맹이 북이 주도하는 거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남이 주도하는 거구만. 네, ITF, WTF. 태권도 종주국이 우리 한반도인데 이게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두 연맹을 만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에요. 응? 한 사람이 WTF 만들고 월북을 해서 ITF를 또 만들었어요. 그 누구더라 이름이? 태권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뭔가. 네. 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리홍 뭐냐? 네, 뭐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상이 하나네. 네. 두 자식이 화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만났더만. 이번 달에 만났는데 6월에 행사를 한다고요? 아니 예전에 이제 합의를 한 게 있는데 이 대회에 오는 걸로. 근데 재하긴 한 거야. 이달 3일 날 대선 기간에 만났구만. 야 이게 신기해.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회 참가를 재하긴 하고 6월 말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 하는데 여기에 시범 공연을 한다는 거야. 네. 북에서. 근데 그 시범 공연을 서울에서도 한다네. 분위기는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범 공연 자체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치. ITF랑 WTF랑 조직도 다르고 경기 규칙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합을 못 해요. WTF 소속 룰이 달라. 네, 선수들하고 ITF 소속 선수들하고 시합을 같이 못 해요. 룰이 다르니까. 북은 엄청 막 무식무식하게 하대. 막 주먹으로 얼굴 때려버리고 막. 태권도 원래 주먹질 하는 거예요. 아니 글러브 맨손으로? 아니 글러브를 끼고 네. 얼굴도 가격하고 하는데. 남쪽 태권도도 글러브로 얼굴 가격 다 아니 거기 주로 이제 가슴팍 이렇게 하고. 네. 그거야 이제 투구수가 하잖아. 점수 때문에 그러는 거고. 네. 투구수는데 북은 투구를 안 쓰더라고. 아무튼 경기 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시합은 못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대 시합 그 상대 대회가 있을 때 이쪽 팀이 가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남쪽에 와서 한다는 게 아주 이제 특이한 거예요. 아니 그럼 취재를 가야겠네. 가야지. 23일 날 서울에 온대. 조심해야겠다. 23일요? 6월 23일? 네. 이달. 야, 다음 달이지. 그럼 이제 6.25 때 막 완전 호국 보훈회단의 한가운데 딱. 네. 좋아. 위험한데.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로 다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우주에도 가야 되고. 우주는 왜요? 무주. 깜짝이야. 무주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이 시범 공연을 한다니까 서울에서도 취재를 하고. 서울만 갑시다. 장웅 IOC 위원장 북한 온대.
와야죠. 개회식에 참석한다는 거고 야, 모든 체육 교류 이거 음. 우리 있잖아요 캠페인 그치. 기차 타고 러시아 가자. 그렇지. 이거 체육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맞아. 내용들 알려가지고 스포츠 교류 괜찮겠네. 아니, 스포츠 교류가 정말 스포츠하고 문화 교류가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이죠. 서울 전주에서 시범 공연한다네. 자 이거 우리 취직합시다. 네. 자 이렇게 일단 두 가지 마치고 추가로 그냥 하나 그냥 멘트 정도만 합시다. 멘트? 뭔 멘트? 퇴진 행동. 회의도 무슨 멘트를 던지는? 언급 정도만 합시다. 퇴진 퇴진 행동 없어졌잖아요. 아니 공식 해산을 했다 오늘. 아 오늘 공식 해산을 했다. 5월 24일 날 공식 해산. 아깝다 좀. 연인원 1684만 명 참가했다는 거고 2,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해산을 선언한다고?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주권 방송에서 썼던 멘트인데. 아니야. 괜찮다. 우리도 합시다. 뭐라고?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 아니 그거 우리가 낸 멘트라니까 그거. 아 진짜? 아니 그거 드라마 멘트야. 그러니까 드라마 멘트인데 그 도깨비에 나왔던 멘트를 우리가 따가지고 원래 드라마 멘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촛불 넣어가지고 저작권을 따질 계제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딱 냈는데 그거를 여기서 따네. 아, 우리 감사한 거지. 저작권 밑에다가 주권 막 써줬어야 했는데 그 발언할 때. 우리 항의합시다. 자 근데 그건 맞지.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이잖아. 퇴진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끝났죠. 비상국민행동. 역할은 다 했죠. 원래 조직 목표는 달성을 했네. 고생했네요. 야 이런 조직을 우리가 한 지가 별로 없어, 그지? 성공한 조직? 목표를 달성한 조직. 2천여 시민 단체를 모아서 그 투쟁 목표를 달성하고. 저기 있잖아요. 뭐. 탄핵 무효 국민행동인가? 노무현 정부 때. 맞아, 그것도 있네. 그것도 성공했잖아요. FTA 봉국본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주로 이라크 파병 이것도 실패했고. 탄핵을 계기로 만들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범국본에 대한 사람들이 부정적 트라우마가 있나? 이제 앞으로는 비상 행동으로 주로 비상을 붙여야 되겠구만. 자, 근데 이제 백설 작업한다고 그러고 세상 바꾸는 촛불은 계속 된다고 얘기하네. 촛불이 계속되면 촛불을 할 세상을 뭔가가 바꿀 있어야 되는데. 촛불 뭐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 촛불을 할 주체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그거 우리는 계속 주장했지만 뭐 퇴진 행동은 이제 해산하더라도 그거의 정신과 돈을 계승한 새로운 범국민 조직 만들자. 범국민 운동 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헛소리 하는 거나 아까 뭐 그 검찰들 저항하는 거나 좀 이렇게 촛불이 가서 한번 지져줘야 되거든요. 맞아. 원래 그 부역자 처벌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 또 뭐 민주주의 회복 이런 것들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많고 모든 걸 정부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산한다니까 진짜 아쉽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해산은 어차피 공식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주권자 전국회의 네. 뭐 이런 조직도 꾸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촛불이 자유한국당, 검찰 뭐 이런 데 막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 포위 선멸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똥 싸고 똥 안 닦는 느낌? 그런 그러니까 비유가 참 깨끗하네. 이거를 비가 통속적이야. 아니 이게 좀 약간 아니 지금 적폐청산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맞아. 뭔가 좀 이거를 쭉 그 집회 신고도 내주고 집회 신고 결국 그게 필요한 거군요. 집회 신고 내줄 단체가 필요하다. 모금함도 좀 돌리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새로운 조직의 탄생, 적폐청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5월달이 딱 이게 대중투쟁하기 뭐 전통적으로 제일 좋을
때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추운 겨울날에 그렇게 몰려들더니만 이 따뜻한 봄날에는 진짜 조용하네.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미세먼지가. 자, 새로운 조직의 탄생을 기도하면서 오늘 NSC 네. 마칠까? 네. 끝.